이제 추세 분석에 대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평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오늘이 추세 분석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 또 복습도 여러분들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추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나올지 그 부분도 궁금증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복습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거래량 부분입니다. 거래량 부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거래량을 놓고 해석할 때 이러한 해석을 해드린다 그랬죠. 주식 분석의 가장 기초가 되는 3대 요소다. 그러니까 주식 분석, 기술적 분석의 기준이 되겠죠. 기술적 분석의 3대 요소다. 그래서 캔들 부분은 우리가 시장의 영혼이다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말씀드렸죠?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거래량은 무엇일까요? 시장의 숨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의 흐름을 거래량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추세 분석을 통해서 놓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량 부분이 추세 부분을 같이 연동시켜서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일단 복습 내용이니까요.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의 개념 놓고 보시게 되면요. 거래량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보는 이유는 주가의 선행 또는 동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래도 그 이평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후행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래량 부분은요, 미리 거래량이 만약에 대량 거래량이 수반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향후 예측을 좀 미리 할 수 있는 선행 요건, 그리고 함께 움직이는 동행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부분의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미래 주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래량 추세는 주가 추세의 방향과 일치한다 이렇게 놓고 보십시오. 뒷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복습 내용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가와 거래량 부분인데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애우려고 하시면은 절대 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도 다시 한 차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분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 주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매물이 있는데 그 매물을 매수세가 뚫고 올라가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은 수반이 되겠죠.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거래량이 수반이 됩니다. 근데 일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감소한다? 이러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윗방향으로 뚫고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일단은 관망, 가격에 대한 부담 요인 때문에 관망하는 추세가 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조만간 주가가 조정입니다. 큰 폭의 급락이라기보다는 조정이 일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이런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승 추세 이후에 주가가 일정 부분의 조정을 받는다. 이러한 부분은 거래량의 일부 축소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구간에서 다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주가가 흐르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에 앞서서 거래량 부분이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축소됐던 부분이 실리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조만간 주가는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틀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거래량 부분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부분이 증가를 해야, 매물을 소화를 해야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거래량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지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횡보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주가가 완만한 속도로 증가할 때, 그러니까 주가가 완만한 속도로 올라설 때의 기준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은 거래량이 꾸준하게 증가를 한다. 그래서 추세 상승이 나올 때 보통 일반적으로 가격대 탄력, 이러한 부분이 부담 요인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인해서 매수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주가가 상승 탄력이 나오고 거기에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면은 강력한 매수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거래량 부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앞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상승 추세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도 지속적인 하락이 돼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앞부분에 있어서는 주가가 올라가려면 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하락 추세 기준입니다.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을 때 주가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밀릴 때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닥 인식이 되겠죠. 거래량이 없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추세 하락이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부분은 투매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는 상태에서의 흐름은, 그러니까 추세 하락 부분에서의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은 추세적인 하락 부분이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다시 마무리를 해드린다면 추세 상승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추세 상승 지속, 또 추세 하락에서 또 역시 거래량이 증가하면 추세 하락이 지속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감소 부분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거래량 윗부분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밑에 부분은 거래량 감소가 되는데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 이러한 구간에서 거래량 감소하면 앞서 말씀드렸죠. 조정이 일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하락 추세에서는 거래량 부분이 처음에 차익 실현, 그 다음에 투매 이렇게 나오다가 일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주가는 반등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감소한 이후에 거래량 부분이 크게 증가를 해야만 시장 추세 부분, 주가 추세 부분 자체가 돌려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거래량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체크를 해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거래량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앞선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된다고요? 한 추세에 있어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는 흐름이라면 그 추세대로 움직임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세 부분에서 거래량이 감소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의 급감 요인이 또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한 번 정도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어떤 부분이죠? 장 마감 이후에 호재 혹은 악재가 발생하면서 동시효과에 상한가 혹은 하한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종종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 혼돈이 올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신다면은 그다지 큰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점진적인 증가를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바닥권 또는 천정권에서 추세의 반전이 예고가 된다. 이것도 실전 차트 놓고 보면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량 거래 부분, 역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량 거래가 일정 구간에서의 흐름,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이렇게 흘러갈 때 대량 거래가 터진다면은 그렇다면 추세 부분이 반전되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선 이후에 천정 국면에서 이러한 고점 부분에서 거래량이 평상시에 수반되는 점진적인 흐름 말고요. 엄청난 거래량, 대량 거래량이 터지게 된다면 하락 반전. 이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조정폭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추세의 반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량 거래량은 주추세 반전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량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부분 두 가지 정도 놓고 설명을 드릴 텐데 단기 지표는 5일 이평선 그리고 22평선 수준. 그래서 앞서 우리가 그 주가 이동평균선을 배운 거랑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중장기 지표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동평균선으로 놓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주가 흐름과 똑같습니다. 방향속 분석, 배열도 분석, 크로스 분석이 있는데 사실상은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가서 전략을 세우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이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이평선 부분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방송해드렸던 부분 녹화 방송 좀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실전 차트까지 놓고 보면서 거래량 부분 마지막으로 마스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이 부분을 좀 이해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만이라도 꼭 나중에 자료 꼭 다운받으셔서 이 그림과 그리고 상승 국면 그림까지 한꺼번에 놓고 보여드릴 텐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락 국면이죠.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중간에 그러면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하락 이렇게 나오게 될 경우에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좀 빠져나오기 힘드시죠.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오히려 이 반등 추세가 지속될까 해서 역시 빠져나오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거래량의 패턴이 나오게 되면 추세적으로 하락세가 연동된다. 다시 얘기해서 하락 국면에서 앞서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추세가 하락 결과론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지워놓고 다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이 지속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수반된다라는 부분은
여기에서 아래 가격의 매매가 없어야 됩니다.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수 세력이 강화된다는 뜻인데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매도 물량이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드려야 될까요? 아무리 지금 설명을 드린다 해도 여러분들이 피부로 좀 안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 기계적으로 또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외우신다면은 글쎄요, 외우신다라는 자체가 이게 기억에 남겠습니까마는 뭐 외우시기까지라도 하셔서 이해를 해나가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래량 부분이. 그래서 다시 한 차례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하락 국면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축소가 돼야 되는데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거래량이 실려야 돼요. 주가 반등이 나오려면 누군가가 확 당겨줘서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하락 추세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우리가 하락 종목을 붙들고 갈 뭐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정도 넘어가신다면요. 상승 국면의 그러한 흐름, 거래량 흐름은 여러분들께서 이해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뭐 일정 구간에서 뭐 바닥에서 흘렀을 수도 있고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왔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바닥에서 바닥 인식이 된 이후에 거래량 부분이 사실상 앞전 부분에 이런 거래량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죠?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가 반전이 된 이후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추가적인 거래량이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정 구간에서 고점 라인에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질 못하고 거래량이 축소, 감소가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조정폭이 차익 실현으로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이 부분의 매수세가 여기서 차익 실현으로 나오게 된다면 대량 거래량이 여기도 수반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시세는 끝난다는 겁니다. 횡보 내지는 하락.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죠? 일단은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주가가 끌어올려졌어요. 올려진 부분에 이후에 그러면서 됩니까? 주가 부분이 눌려 있는데 차익 실현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차익 실현 물량이 안 나오면서 저가 매수세는 있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가가 돌려지는 흐름에서는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실립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거래량 자체도 가파르게 더 큰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이 어디가 되느냐? 거래량 부분이 축소되는 부분. 전 거래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일부 축소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해서는 어떻게 된다?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단기 조정에 진입했을 때 거래량이 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추세가 깨집니다. 상승 추세에서 단기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축소가 그래야만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다. 이 부분 이해 안 되시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복습을 하시면서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종목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거래량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거래량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시장에서 정확하게 표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세 부분을 딱 잘라서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대량 거래량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 축소 확대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추세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현재 국면에서는 이 정도의 흐름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전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거래량이 상승 탄력을 받을 때 주봉이에요. 주봉 기준인데 코스피 주봉 차트인데 거래량 부분이 크게 실려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흐름은 강도 있게 탄력을 받고요. 그리고 횡보 내지는 하락 추세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단계 올려놓는 그런 흐름 속에서는 거래량. 그러니까 지금 차트 자체를 거래량을 많이 강조드리기 위해서 절반씩 놓고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 구간의 탄력이 좀 약해 보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좀 탄력받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탄력받는 위치에선 거래량 수반, 횡보, 거래량 감소. 다시 이 윗단계를 뚫어주는 흐름에서는 거래량 증가. 그리고 횡보 혹은 소폭의 조정일 때에는 거래량 감소, 다시 증가. 이런 흐름에서 연출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부분이 다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캔들, 그리고 이평, 그리고
거래량 부분 세 가지를 전부 이해를 하셔야만 완벽하게 기술적 분석을 해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종목으로도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의 주봉 차트인데요. 자, 포스코 종목 어떻게 되어 있죠? 위에서부터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서게 되면은 올라서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반등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또 이 고점 대비해서는 줄어듭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상승 탄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런 라인에서 다시 눌려지는 흐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간중간에 뭐 큰 거래량도 있습니다만 추세 부분에서, 주추세 부분에서의 일정 부분 돌려지는 흐름 정도만 놓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점진적으로 뭐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돌려지는 흐름에서 반등 탄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가 전체적으로 밀려 내려오면서 거래량 부분은 상대적으로 동반적으로 좀 눌려지는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놓고 보실 때 거래량 부분은 상당히 좀 해석 부분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 거래량 이평을 같이 놓고 보면서 주가 이동 평균선과 마찬가지로 뭐 크로스 분석이라든가 배열도 분석을 같이 놓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거래량 부분의 증가와 감소 부분을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러한 복습이 전부 완벽하게 마스터되신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크로스 분석이라든가 거래량 이평선 분석을 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거래량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 부분에 대한 복습,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해서 뭐 이평선까지 해서 추세 분석을 완벽하게 좀 해드린 거고요. 오늘 부분은 또 다른 마지막 추세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면의 공부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조금 복습 내용도 어렵고 그리고 오늘 진행될 내용이 조금 많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료 교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재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